네, 첫 코너는 증시는 지금입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업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단기 테마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상승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삼성 SDI인데요.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도 5.9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의 캐즘을 ESS, 미국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뛰어넘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에 대한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순환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빙빙 돌다가 이제 순서가 오면은 요즘 프로그램도 마이턴이라는 프로그램인가요? 뭐 SBS에 이제 뭐 내 순서가 됐다 이런 뜻 아닌가 싶은데 뭐 딱히 지금 수주가 대량으로 뭐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뭐 혁신적인 변환점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영업 실적이나 영업이익 현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적자폭을 조금만이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왔다는 거 그 정도 뉴스에서도 상당히 상승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점, 그 점이 오늘의 상승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저장 시스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오늘 북미에서 이제 그 ESS 시스템의 발주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ATL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리튬 공장 3개월 정도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동안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목까지 찼다라는 표현으로 보자면 이게 많이 이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과잉 생산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CATL에서는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경쟁사의 이득이 되는 걸 알면서도 생산을 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이렇게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의 뭐 시장 점유율을 완전하게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다거나 이런 기대감을 하기에는 좀 섣부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과열 경쟁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CATL의 이제 가동 중단이 좀 보여주고 있는 단면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실적 폭이나 영업 이익에서 적자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 모티브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점으로 좀 반등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으로는 뭐 역시나 ESS 분야가 이제 있겠는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향으로 그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장에 EV,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생산 설비를 ESS로 전부 다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SS 자체가 뭐 그 이제 전기차 분야보다는 이제 재생에너지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역시나 ESS 분야가 계속해서 전기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까지 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쭉 열거해 주셨는데 네. 별반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새로울까요? 저는 사야 한다고 봅니다. 매수? 네. 왜? 특히 삼성 SDI는 진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뭐 LG 엔솔 다른 기업들보다도 삼성 SDI의 주가의 그 파급력과 주가의 상승이 되게 눈이 부시고 네.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보면서 뭔가 데이터를 제안하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를 갖고 와서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거가 크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85,60위안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삼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파운드리의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발표하고 공시했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는 또 테슬라와의 지금 두 가지의 수주를 발표했는데 또 삼성 SDI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품어보고 싶은 게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삼성 SDI 그 외 기업들까지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명분이 좀 약한데? 굳이 만들어내자면은 네. 이슈 매칭을 시켜서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트남의 넘버원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하죠. 최초일 거예요, 아마. 국빈 방문 외부에 이제 그 인사가 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고,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관광? 그렇죠. 네.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아, 네. 네, 이륜차. 뭐 엄청나죠, 뭐. 엄청나요. 거기는 신호도 없이 어떻게 잘 다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연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공해가. 맞아요.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전기화, 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빈 방문하면은 베트남이 원하는 거 우리가 교류하는 분야들이 많지만 그래서 배터리 2차 전지라고 굳이 쥐어 짜자면은 뭐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뭐 한가 주식이라는 건 항상 연관성과 상상력이니까 지금 뭐 ESS라는 북미 쪽에 갑자기 뭐 어떤 무슨 공장이 진짜 우리 거기가 준비를 많이 해서 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물론 전기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라니까 좀 모터사이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그게 뭐 배터리에 우리도 이제 한때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배터리 교환식으로 요즘 그 뭐죠 이 퀵란이라고 하는 네. 그 이륜- 이렇게 빨간색이 흰색 되어 있는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네, 뭐 그런 걸까요? 것도 있고 네. 이륜 퀵보드. 아, 네. 퀵보드도 이렇게 탈착식으로 배터리를 갈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형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아가지고 그게 전체를 다 도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전 정도인가?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의견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수요가 뭐 올해는 좀 그 대용량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이제 성공을 좀 했고 출시를 했고 LFP도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올라와서 내년 정도에는 정식으로 계속해서 출시를 좀 확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27년에는 회사 발표로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양산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오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CATL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의 업체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적 우위까지도 있었는데 워낙 투자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삼성 SDI의 강점이라고 하면 미국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많이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했을 때보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폭에서 이제 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이 미국 업체들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좀 더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황이나 지금의 매출, 영업이익 그 적자 폭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굳이 2차 전지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여기에서 주가상으로는 더 이상 뭐 크게 안 좋아질 부분은 없겠다라는 점 때문에 저가 매수에 의한 뭐 반등을 노리는 정도? 이 정도 전략으로는 매수 전략 충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방산 원전 계속 우려먹다가 이제 잘 안 먹히니까 그쪽을 가려던 뭐 자금이 이쪽 배터리 많이 빠져 있는데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이 정도인 것 같긴 한데 따라 붙을 생각에
전 따라 붙을 거고요. 오, 본격적인. 그런데 뭐 동남아,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인도, 유럽 협상안이 나오면 또 전기차 ESS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긴 한데 저는 해당 부분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회의적인 게 네. 지금 당장은 인도부터 동남아 분야를 좀 아우러 본다면 지금 뭐 선진국들부터도 벌써 원활한 전기 공급이 문제가 되어서 네. 원전을 짓겠느니 뭘 짓겠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인프라를 가지고 원활한 ESS부터 2차 전지를 운영할 수 있는 뭐 비용부터 사실 전기차도 선국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아야지 겨우 사는 가격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바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수급이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보시라. 알겠습니다. 뭐 개별주는 서진 시스템들을 얘기하던데 어차피 2차 전지나 ESS나 껍데기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껍데기라니까 근데 케이스가 독특하게 이 안테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개별주들도 만약에 이쪽이 움직인다면 뭔가 이슈가 크구나. ESS가 이렇게 지표 종목으로도 같이 놓고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뭐 서진 시스템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보면 좋겠죠. 네. 기억해 꼭 보도록 그런 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실 만 정도. 네, 언급해 주시면 좀 주가에 대한 변동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면은 눈치껏 우리가 눈치가 빨라. 눈치게임. 네, 우리 쌤 1, 2, 3 이거 해야 되듯이 뭐 네. 그런 거죠. 다음 종목.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오히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정당한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달바글로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18.2% 하락하고 있어서요. 거칠게 떨어지네. 네, 그 주가에 대한 방향성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승무원 리스트였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거칠게 떨어지죠? 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매출은 1,284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7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9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66% 상승을 했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19% 하회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높게 잡고 전망치 대비해서 하락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상으로도 하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이 달바글로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승무원 미스트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좀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요. 제품명이 승무원 미스트예요? 그 홍보 마케팅을 네. 승무원들이 쓰는 미스트다. 예, 이게 뭐 건조함의 대명사, 그래서 기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래서 촉촉함이 뭐 이제 많이 구매들을 하시니까 입소문으로 승무원 리스트, 네. 미스트죠, 미스트 뿌리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뭐 연무처럼 칙칙칙 뿌리는 거. 네, 저스트 스프레이 세럼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하고 뭐 선케어 뭐 이렇게 해서 좀 제품을 확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블럭 종류가 보다. 네. 근데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영업 채널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채널이나 판매 증가를 위한 방법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입점을 많이 했고 특히 일본 점포에서 입점되는 숫자가 600개 전년 대비해서 이제 2,800개 정도까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보호예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5월에 상장을 하고 이제 한 대략 3개월 정도가 이제 조금 되기 전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 하락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보호예수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피어 그룹
까지는 아니어도 그 APR 같은 경우에 그 화장품 관련한 쪽에서 시가총액 1위 아모레퍼시픽까지 제쳤다라고 하면서 좀 뉴스가 많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 정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한 2분의 1 정도 이제 그 LG 생활건강이 한 4조 6천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달바글로벌은 한 2조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분기 단위에서도 10배 이상 그 LG 생활건강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예전에는 상장을 하고 초기에는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좀 성장성에 주목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하게 평가가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비교적인 시선으로 이제 좀 시선이 옮겨가게 됐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악재나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조금의 실적 하회가 나와도 주가는 상당하게 강하게 하회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 한 18% 이상 내려왔다고 해도 좀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관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바로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은 이게 예상을 벗어난 거잖아요.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상 대비 50억이 안 나왔는데 그 50억이 뭐가 문제였나 보니까 일회성 세무조사 비용이 50억이 들었고 또 러시아 대상으로 했던 B2B로 판매했던 금액이 3분기로 60억 원 정도가 2월이 됐더라고요.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분산을 해보면 실적 자체는 양호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적을 조금 더 뜯어보면 판관비가 많이 나가서 이번에 상장하면서 광고비가 많이 나갔고 주주 대상으로 해서 판매했던 이벤트 비용 그리고 요즘은 화장품의 트렌드가 꼭 새로운 제품 출시하고 홍보를 할 때는 뭐 한남 등등에서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들을 좀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대규모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비를 좀 많이 지출하는 맞아요. 경향이 생겨서 해당 내용들이 좀 나왔지만 이게 또 3분기에는 걷어들일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직전에 APR 실적을 봤잖아요. APR은 뭐 메디큐브부터 APR, 뷰티 디바이스 이미 북미까지 남미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대장주를 보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 있었다. 네. 달바는 아직 그래봤자 고작 해봐야지 스킨케어 위주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하지 데이터로만 따져보기에는 주가의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고 또 컨코리나 종목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유럽에 본격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예요. 전혀 관계도 없고 모르는 회사입니다. 네. 아니, 쭉 들어보면은 맹점이 있어요. 아 무엇이죠? 자, 초반에 런칭을 하고 로케이션 하려면은 자리 잡으려면은 홍보 마케팅 많이 써야 돼요. 네. 그 승무원 미스트도 아마 대부분 많이 뿌렸을 거예요. 네. 돈 주고 사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내가 그러면은 제품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썬블럭이라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골프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골프장 캐디분들한테 엄청 많이 뿌렸어. 좋다는 소문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살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홍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는데 김윤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올라올 거야. 그게 개런티가 안 되는 거란 답보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고. 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액면가 100원이거든요. 네. 사실 5,000원 환산 주가 하면은 1,0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한 주에. 한 주에 1,000만 원이면 사겠어요? 안 사잖아. 1,000만 원은 부담스럽죠. 그죠? 네. 한 주에 1,000만 원이라면. 근데 이걸 50분의 1로 쪼개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도 이게 애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는 애매하다. 그러니까 또 보험 예수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모든 게 한꺼번에 엉키니까 일단 던져. 시장도 좀 꼬리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고 던져. 이게 한꺼번에 던지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투. 그러면은 저가 매수가 강할 거냐? 이거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신다 그랬으니까 네. 잘 봐주세요. 잘 보겠습니다. 김정환 선수가 뭐 우리 단주 거래의 신, 네, 한 주도 주로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략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전략은 달바글로벌에 대해서는 좀 관망 전략이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하고 또 한 6개월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의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체크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나 이제 예수 물량 그 비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뭐 체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전략에서 오프라인 전략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에도 입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유럽향 그리고 아세안 쪽으로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 협업과 이제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온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갈 때는 광고비나 이제 마케팅비 그리고 이제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앞으로는 조금 더 반영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약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제 그 신규 상장주 특징을 봤을 땐 조금은 관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수급이 손바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에요. 달바글로벌이. APR이 8조 6천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APR 수준으로 비교 대상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싼 거고 APR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이것도 애매한 거고 그거는 시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뿌려놨으면 이제 누군가 네. 막 사야 되는데 사는지 안 사는지는 매장 가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돼. 이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네. 쓰긴 많이 쓰는데 그거를 산다 그러면은 주식도 사면 되는 거고 네. 글쎄 이러면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 무슨 주변 말인지 조사를 알겠죠?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보세요. 네. 자, 증시는 지금 두 기회 기업 삼성 SDI와 오늘 달바글로벌 두 가지 기업 들어봤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